이제 좌표계입니다. 자, 첫 번째 좌표계가 뭐냐면 동적 WCS입니다. 동적 WCS. 얘를 갖다가 동적이니까 다이나믹이죠. 그러니까 좌표계를 동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활용도가 많긴 많은데 좀 복잡한 건 안 돼요. 복잡한 거. 그래서 좌표계라는 거는 현재 이 먼 우주의 모든 그 어떤 위치를 갖다가 위치와 방향을 설정해주는 무형의 뭐 위치 간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 좌표계인데 모든 이런 CAD나 이런 쪽에서는 다 좌표계가 있죠. 좌표계. 근데 우리가 쓰는 오토캐드는 2D 전용이 있죠. 물론 걔가 3D가 안 되는 건 좌표계 Z가 없는 건 아닌데 걔는 2D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CAD 2D로 그릴 때는 전부 다 0,0이죠. 0,0,0이 아니고 0,0이에요.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3D 좌표계는 3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3개가. 자,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새로 만들기. 그리고 뭐 모델 상태로 해서 저장은 안 할 거니까 그냥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무형의 좌표계 축과 무형의 좌표 평면이 만들어져 있는 복합체인 데이텀 CSYS가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절대 좌표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원초의 위치, 원초의 0,0,0의 위치를 우리가 절대 좌표계라고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이동하면 그때부터 그 좌표계 이름은 작업 좌표계, 워크 좌표계라고 해서 WCS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절대 좌표계, absolute라는 뜻을 넣어서 ACS라고 합니다. 절대 코디네이트 시스템, 절대 좌표계. 그리고 이 좌표계가 이동이 되게 되면은 데이텀 CSYS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표계가 움직이게 되면 그 좌표계의 이름은 워크 좌표계인 WCS라고 합니다. 자, 그거 외에 여기 보면 CSYS라는 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 저장 좌표계입니다. 저장 좌표계는 내가 여기서 좌표계를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뭐 각도를 막 이렇게 돌려갖고 여기가 Z가 되고 좌표계를 막 돌려서 X, Y가 됐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다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원상태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돌아간 다음에 이 위치로 다시 올라오면 좌표계를 못 찾겠죠. 그때 여기를 저장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장 좌표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1위로 돌아올 때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장해 놓는 좌표계를 CSYS라고 합니다. CSYS. 그래서 크게 3가지 좌표계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 있는 동적 좌표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다이나믹처럼 만들어져요. 이때 화살촉 3개는 그쪽 방향으로만 이동되게끔 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공을 잡고 여기에 핸들을 잡고 나서 이렇게 당기면 좌표계가 손 안 떼고, 저기 공 부위를 꾹 누른 다음에 당기면 이렇게 좌표계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촉을 잡고 촉을 손 떼지 않고 당기면 얘는 이쪽 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잡고 당기면 이쪽 축으로 움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화살촉을 누릅니다. 이쪽 축으로 움직입니다. 또는 이렇게 거리값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60 이렇게 화살촉을 찍고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거리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리값을. 이 스냅은 뭐냐? 스냅은 한 번씩 딱딱딱딱 우리가 스냅을 준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스냅을 예를 들어서 30도 스냅을 주겠다. 30mm.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게 딱 30mm 간격으로 얘가 움직입니다. 30mm 간격. 여기 마이너스 30이죠. 딱 당기니까 0이 되고, 자, 또 한 당기니까 30mm 되고, 이게 딱딱딱 움직이는 간격이 30mm 간격으로 움직이게끔 하겠다 말이에요. 여기 스냅이. 자, 여기에 동적 WCS를 눌러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 좌표계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다시 요 동적 WCS를 누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엔터키를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좌표계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핸들이 3개가 있습니다. 공 모양, 작은 공 모양. 얘는 각도입니다. 각도. 얘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돌아가요. 이때 스냅이 45도니까 45도 각도로 가는 거예요. 스냅을 10을 하고 엔터. 그런 다음 얘를 돌리면 10도 각도로 이렇게 지가 딱딱딱 끊기면서 이 각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핸들을 잡으면 또 이쪽 각도로 그리고 이쪽을 잡으면 이거를 잡으면 이쪽으로 XY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좌표계가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지금 돌아가니 이걸 보면 돼요. 이게 절대 좌표계 방향입니다. 현재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축의 방향이 다르다는 말은 얘가 움직였단 말이죠. 자 그리고 뭐 그러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에 0 표시되어 있습니다. 0. 얘는 현재 좌표계, 이 좌표계가 워크 좌표계죠. 원래 좌표계에서 이렇게 이동됐으니까 여기 0을 누르면 0이 되어 있는 좌표계를 누르면 절대 좌표계 위치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워크 좌표계로 다이나믹으로 한창 작업을 해서 얘를 뭐 돌리고 작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0 표시에 있는 절대 WCS로 설정이라면은 ACS 절대 좌표계 위치로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레시 모양은 얘를 꺼버리면 좌표계가 안 보입니다. 좌표계를 디스플레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를 누르면 좌표계가 보이죠. 어느 순간 좌표계가 없어.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저장 좌표계. 좌표계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이나믹을 눌러서 요 Y축에 해당되는 화살촉을 집은 다음에 마이너스 50 엔터. 그 다음에 ZX축의 핸들 Z와 X에 해당되는 요 공 모양을 찍은 다음에 45도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 좌표축의 회전에 의해서 설명할 때 이걸 우리가 오른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의 법칙.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리고자 하는 방향에 기준이 되는 축으로 방금 제가 Y축을 기준으로 XY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Y축에 두고 손바닥 쪽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방향, 손등 쪽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좌표계를 더블 클릭하고 YZ에 있는 이 구간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축이 X가 되겠죠. 이때 45도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이게 플러스 방향이고 자,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거는 축을 기준으로 오른손을 딱 대고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플러스, 손바닥 쪽으로 돌리니까 플러스 방향, 손등 쪽으로 돌리면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45도를 돌리려면 여기서 YZ축을 잡고 X축을 잡고 플러스 45도니까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45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좌표계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장 좌표계를 WCS 저장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난 것 같아요. 다시 원상태로 절대 WCS로 설정 눌러주면 좌표계는 돌아갔고 여기에 이런 게 하나 남습니다. 이게 저장 좌표계입니다. 저장 좌표계. 그러면 내가 작업하고 다시 일로 돌아올 때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계를 저장해 놓고 가는데 얘는 나중에 레이어로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따로따로. 이 좌표계를 저장 좌표계라고 합니다. 삭제도 됩니다. 클릭하고 삭제는 클릭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삭제됩니다. 또는 델리트의 약자인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클래스 셀렉션이 나오죠. 뭐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해도 되고 드래그한 다음에 확인. 그럼 삭제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컨트롤 D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삭제가 됩니다. 좌표계를 잡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WCS 전환. 그러면 여기에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뭐다 쓰는 건 아니에요.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절대 좌표계 제로, 얘는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절대 좌표계. 이거 동적,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동적이죠. 그리고 추정됨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정됨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능에 보면 위치나 방향을 잡을 때 추정됨 그러면은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의 방법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기 있는 원점의 원점부터 그리고 세평면까지는 조금씩은 써야 됩니다. 세평면까지. 그래서 먼저 추정되면 다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여기에서 동적은 아까 했던 다이나믹 방법이고 그래서 뭐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걸로 딱 하는데 내가 이 좌표계를 X는 이 경사면인데 Y는 이쪽 방면이고 위치는 일로 옮기고 싶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X축의 방향이 이 경사면처럼 되고 Y축은 이 직선 상태로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위치는 이 끝점으로 하는 좌표계를 만들어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거 뭐 일로 안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다이나믹 갖고도 다 된다. 동적 WCS 갖고 다 된다 이거죠.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얘를 누르고 동적 WCS 누르고 여기에서 일단 Y축 화살촉을 딱 찍은 다음에 내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 라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라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 그 다음에 X의 화살촉을 딱 찍고 어느 쪽? 이 경사 라인, 경사 모서리예요. 여기를. 그럼 얘가 기울어지죠. 위치는 이 핸들을 딱 찍은 다음에 공을 찍은 다음에 요 끝점을 찍으면 저렇게 이동됩니다. 그러면 요 축방향, 요 축방향 그리고 지점은 이 지점이 된 좌표계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저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있는 WCS 전환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원점 X점 Y점 원점 X점 Y점 이거 지금 찍는 구간을 저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좌표계가 생성될 원점 그리고 좌표계가 가리키는 X점 그리고 좌표계가 가리키는 Y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좌표계를 생성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X는 이쪽을 가리키는 그리고 Y는 여기를 가리키는 그리고 원점은 여기를 원점 이런 좌표계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얘는 축이 아니고 아까는 축이었는데 얘는 축이 아니고 점이에요. 점. 그래서 원점은 어디로? 이 점 여기를 찍습니다. 원점. 이게 원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X를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냐? 여기. 그리고 Y를 가리키는 점은 어디냐? 여기. 그러면 확인. 네, 이렇게 좌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점 방향에서 X를 가리키는 방향과 Y를 가리키는 방향을 설정하고 원점 지점을 찍어주면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이동을 해서 좌표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점 X점 Y점.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추정됨하고 저 동적은 빼고 원점 X점 Y점이 있고 요번에는 XY축이 있습니다. X축, Y축. 얘는 원점이 없죠. 그럼 원점 어떻게 잡습니까? 딱 봐도 알겠죠.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지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잡게 되면 X축, Y축을 잡게 되면 이 축이 가리키는 교차하는 이 지점이 뭐가 된다? 원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은 자, 요렇게 넣을 건데 여기를 X, 여기를 Y,
당연히 원점은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좌표계를, 그러면 Z가 어디가 될까요? Z는 이 방향이 되겠죠. Z축. 자, 그러면 해볼까요? 얘는 점이 아니고 축이에요, 축. 그래서, 자, X축. X는 요 모서리. 자, 이때 모서리를 잘 찍어야 되는 게, 이 모서리에서 이쪽을, 여기를 찍으면은, 요쪽에 가까운 쪽이죠. 그럼 방향이 일로 가버립니다. 알겠죠? 내가 이쪽 방향으로 주기 위해서는 요 모서리에 가까운 쪽, 이쪽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을, X축은 여기를 찍습니다. 여기를 안 찍고, 요 모서리. 네, 그럼 화살표가 절로 갔죠. X. Y는 여기 가까운 쪽. 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방향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 잘못했죠. Z가 저 방향이고 이쪽이 아니고. 확인. 그러면 좌표계가 저렇게 생성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X축과 Y축을 찍어서. 그 나머지는 뭐 들으면 대충 이제 두 개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 다음은 X축, Y축 원점. 그러니까 얘는 X, Y가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 원점을 찍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은 다음에 원점을 먼저 찍어라. 원점은 여기로 하겠다. 요 모서리. 그리고 X를 가리키는 지점은 X는 여기다. Y는 여기다. 네, 그러면 요 지점이 요 지점. X축 원점. 여기에서 원점을 찍어주고 여기에. 그리고 X를 가리키는 쪽. 그리고 Y를 가리키는 쪽. 네, 적용하게 되면 방향이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 저쪽을 가리키는 축 원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X 이쪽 찍고 그 다음에 Y 이쪽을 가리키는 이 지점. 얘는 경사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냥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가리키는 방향. 자, 이게 X축, Y축 원점. 얘랑 다르죠. 얘는 원점에 X점, 원점에서 X까지 점인데 얘는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Z축, X축 원점. 이 다 의미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원점을 찍고 X와 Z를 가리키는 지점. 얘는 Y와 Z를 가리키는 지점. 얘는 이거하고 흡사하죠. 마지막에 Z축의 X점은 Z축 방향과 X의 지점을 찍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해볼까요? Z축의 X축.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뭐 Z를 가리키는 방향이 이 경사면이다. 그리고 X의 지점이 어디냐? X의 지점이 뭐 여기다. 이렇게 되면 X가 여기고 Z가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점이 방법이 여기에 있는 개체의 좌표계와 그리고 세평면이라는 거. 이 두 개. 개체의 좌표계와 세평면. 개체의 좌표계부터 해볼까요? 개체의 좌표계는 좌표계를 생성하는데 어디? 이 경사면의 제일 중앙에 그리고 이 경사면과 수직 방향이 Z가 되도록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경사면을 딱 찍으면 자, 이 경사면의 제일 중앙에 그리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Z가 생성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좌표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거 많이 써요. 어떤 경사면에 수직하게 90도를 세우면서 XY를 방향을 세우고 싶을 때. 자, 이거 갖고도 가능하죠. 자, 요 측면을 딱 찍으면 이 측면에 수직하게 Z가 만들어지고 XY 평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좌표값을 만들어줍니다. 좌표계를. 자, 이 녀석과 마지막 세평면. 세평면은
찍는 면의 90도 방향이에요. 즉,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면을 탁 찍게 되면, 이 면의 90도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를 찍으면 이 면의 90도 방향. 이렇게 좌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X에 해당되는 평면, 이 면이 X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X예요, 여기가. X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X. 그 다음에 Y축, Y가 여기. 그리고 마지막 Z가 여기.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하기 누르면 여기 보는 것처럼 X, Y 그리고 Z가 가리키는 이 평면으로 이렇게 좌표계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90도가 안 되는 거. 여기 X, 여기 Y 이거 안 된다고. 90도가 아니죠. 90도만 가능합니다. 90도만. 그러니까 사면체나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래 경사면 여기에 X, 여기에 Y 이건 안 된다고. 이 두 개가 90도가 아니잖아. 그런 거는 안 만들어집니다. 무브 오브젝트. 단축키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그래서 물체를 이동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는데 예제가 있죠. 무브 오브젝트. 네, 그러면 이런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저기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파라메트릭이 살아있죠. 그러면 얘는 죽어 있는데 얘는 지금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를 옮길 때에는 조금 달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브 오브젝트를 옮기게 되면 지만 가는 게 아니라 지하고 연계된 게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느냐 이 무브 오브젝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정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여기에는 지금 아이콘 제가 안 꺼놔서 단축키 쓰라고 단축키가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 자 그러면 개체 이동 이렇게 뜹니다. 개체 이동.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설정값. 설정값을 어떻게 해주느냐. 자 부모 이동. 자 이 두 개의 부모는 어떤 겁니까? 이 커버가 부모죠. 네, 이게 자식이에요. 그렇단 말은 요거에 대한 부분에 자식은 부모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속이.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부모 이동한다는 말은 자식을 옮기면 부모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즉, 얘가 요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말하고 여기 연관을 체크하게 되면 이거 두 개의 연관성을 주기 때문에 이 물체를 이동하더라도 커버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남는다? 얘가 이동하는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동을 한 거하고 연관을 한 거하고 차이가 큰 게 부모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능이 안 나와요. 기능이 무브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안 나와요. 근데 연관을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이 난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네. 그래서 커버를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연관이 먹히는 기능이 단 3개입니다. 단 3개. 다른 것들은 연관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제품 아니면 안 써야 됩니다. 연관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부모 이동을 한 다음에 거리 주겠습니다. 거리를 주고 방향을 오른쪽, 얘를 화살표가 나오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 할 때는 없죠, 분명히. 요걸 누르면 벡터 지정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걸로 X를 가리키는 화살촉을 딱 클릭합니다. 요 화살촉, 이 방향으로 가겠다. 여기. 거리값은 얼마나? 한 300 가겠다. 커버가 지금 이동됩니다. 부모 이동입니다. 적용하니까 얘도 따라갑니다. 왜? 얘는 얘의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움직이면 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들을 선택해 볼까요? 아들 선택하고 벡터 지정. 벡터 지정은 이 방향에, 요 방향에 어디 반대로 이 방향에 반대로 이게 리버스입니다. 방향 반전.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방향 반전하고 거리값 300. 원본 이동. 복사가 아닙니다. 복사는 이 무브 오브젝트의 원본 복사는 안 씁니다.
왜? 파라미터가 깨지기 때문에 안 씁니다. 원본 이동입니다. 이동. 자, 이 방향의 반대로 부모 이동.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러니까 부모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떨어져서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부모 이동을 했을 때. 그런데 부모 이동이 아닌 연관을 체크하기 전에 자, 이 기능 방금 두 번 썼죠. 1로 300 갔다가 뒤로 300 갔다가 여기 기능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자, 이때 위험성이 있죠. 뭐가? 내가 한 달 전에 얘를 여기서 500mm 옮겨놨어. 한 달 지났어. 저거 얼마나 옮겼더라?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못합니다.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얼마나 옮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 이동을 쓰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트롤 T 부모 이동이 아닌 연관을 체크하고 연관인데 이때 이제 연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관에서 무슨 주의사항? 연관을 체크하고 커버를 선택하면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리드 또는 시트 바디만 이동됩니다. 연관성은. 커버는 연관성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는 아들을 선택합니다. 아들을 선택하고 방향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300mm. 이동해라. 연관을 체크하고 확인하니까 이동됐나요? 이동됐는데 아버지 안 따라가죠.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얘가 옮겨진 게 자 여기 개체 이동의 기능이 남습니다. 피처가 하나 올라오죠. 개체 이동.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한 달 뒤에 와서 더블 클릭하면 300mm 이동됐거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관성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동된 거리값을 지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00이 아니랍니다. 500이랍니다. 그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깨지거나 이렇게 나오면 컨트롤 F 누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500mm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체 이동을 쓸 때에는 연관성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컨트롤 T에서는 연관성을 걸고 작업을 해야 이 말이에요. 다만 얘 단점이 있다면 커버는 연관성을 걸 수가 없다. 설정값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리를 이해했으면 이제부터 요거를 여기에 있는 동작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을 쓰고 일단 얘를 일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로 볼트를 컨트롤 T 연관성을 주라고 했습니다. 연관성을 어떻게 얼마나 이동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원본에서 그 연관을 체크하고 자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했던 게 거리죠. 거리값을 입력해서 주어진 벡터값 방향으로 얘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얘를 그게 거리입니다. 거리는 벡터값과 거리값을 입력하면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간단하니까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각도,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회전은 지금 뭐 회전 아이템이 없고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회전. 각도는 벡터 방향에 나옵니다.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돌릴 것이냐. 나는 Z를 보고 싶어요. Z. 그러면 Z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Z를 가리키는 쪽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놓고 자, 내가 90도, 45도를 돌리려 할 때 손바닥 쪽으로 당기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플러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을 찍고 이거는 회전축입니다. 회전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 요 모서리 끝점을 축으로 삼겠다. 하나는 벡터 방향 Z를 선택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기다 Z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포인트 중심축이 어디냐. 회전축 여기다. 각도는 얼마나 할래? 45도. 왜 물체를 선택하지 않느냐? 습관을 그렇게 들었어요. 물체를 먼저 선택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좀 많다. 지금 설계 양이.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선택하면 다음에 이거 선택하는데 슬로우 모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리 다 설정하고 맨 마지막에 물체를 선택해 주는 게 좋다 말이에요. 자, 지금 포인트가 이걸로 바뀌면서 자, 이게 Z축으로 하면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엉뚱한 데 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찍어줘야 됩니다.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여기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다시 찍어주라고 했습니다. 45도 연관 확인 그럼 이렇게 각도를 돌 수가 있어요. 이게 회전. 간단합니다. 거리하고 회전은. 자, 다음은 점 사이 거리, 방사형 거리 지나서 점점부터 합니다. 점점. 자, 이 세 개가 거리, 각도, 점점 이 세 개가 연관성이 먹히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세 개입니다. 무고적 중에서. 저도 이 세 개 말고는 특별히 잘 안 씁니다. 물론 한 번씩 쓰지만 한 번씩 써요. 한 번씩. 동적은 여기에 피체가 안 남습니다. 얘는 지금 두 번 했죠. 이동하고 회전하고 그러니까 개체 이동, 개체 이동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동적을 쓰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점점으로 합니다. 점점. 점점 뭐냐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여기에서 요 볼트를 이동해 볼 겁니다. 얘는 조그마하니까 그냥 바로 선택이 되겠죠. 선택. 그 다음에 시작점 어디에서 이 헤드에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오스냅에 센터가 찍혀 있습니다. 그럼 센터가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동그라미 센터를 찾을 필요 없이 이 원의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저게 점 모양이 나오죠. 그때 그냥 찍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헤드 바닥이죠. 요 센터에서 어디까지? 예, 여기 카운트 버링에 있는 이 바닥의 센터까지. 예, 그러면 하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역시 연관이 남죠. 원래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 대한 부분이 남습니다. 시수값이 아니고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이 남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연락이 왔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개체기 이동을 딱 누르고 자, 프롬은 됐죠. 프롬은 됐는데 끝을 1로 바꾸는 거예요. 요 동그라미 센터로. 하게. 그럼 위치가 바뀝니다. 연관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연관 안 하면은 흔적을 못 찾아요. 자, 요거를 요 기울여져 있는 이 녀석을 이 자리로 돌려야 되겠죠.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가장 대표적인 방법 컨트롤 T. 자, 여기 보면 벡터의 축 정렬이 있습니다. 벡터의 축 정렬.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자, 이때 시작 벡터가 어느 쪽이냐. 여기서 시작 벡터가 될 만한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 방향. 화살표. 여기다 끝을 찍으면 이 방향이 반대 방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방향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피봇점은 회전축을 말합니다. 여기를 찍을게요. 피봇은 여기. 회전은 이거에 반대. 맞나요? 이 방향. 그 다음에 끝 지점. 끝 벡터는 어떤 게, 요 벡터와 이 축과 나란히 되겠죠. 그래서 끝 벡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벡터가 얘는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되고, 자, 이 방향으로 됐던 것을 이 지점에서 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얘는 직선이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었으면 부모 연관, 제품을 찍어줍니다. 적용. 예, 그러면 하늘에서 봤을 때, 탑뷰. 하늘에서 봤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아직 한 바퀴 더 돌려야 돼요. 이 라인과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돌려야 돼. 이쪽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축 벡터를 어느 벡터? 이 벡터. 피봇 포인트는 어디? 여기 있겠죠. 그러면 네가 돌리기를 원하는 모서리는 이 모서리로 제품을 찍고 적용하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봤을 때도 수평, 이쪽 봤을 때도 수평, 이쪽으로 봤을 때도 수평이 되면서 쟤와 똑같은 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하고 나면 아까 배운 점점으로
물체를 선택하고 포인트 점점이죠. 점점 어디에서? 이 점에서 두 번째 끝 지점은 어디? 여기 로 얘를 이동해라.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녀석이 요 안에 딱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은 동적 WCS가 나오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고 각도 돌리고 연관성이 안 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델타는 뭐냐면 현재 지점이 0,0이라 생각하고 내가 현재 지점에서 얼마 옮기는 거예요. 이 물체를 옮겨 볼게요. 델타 연관 체크하고요. 자, 물체를 선택하고 얘를 X축으로 100mm, Y축으로 200mm, Z축으로 마이너스 100mm 이 하게 되면 200mm, 탭 마이너스 100mm 하게 되면 이 물체가 현재 지점에서 X로 100mm, Y로 200mm, Z로 100mm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개체 이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아까 100mm, 200mm, 마이너스 100mm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개체 이동을 더블 클릭하면 얼마나 이동됐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